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SK네트워크스랑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외에도 많은 분들, 많은 기술진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완성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가성비 제품, 가격대 성능이 좀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SK네트워크스에서 만든 에이프릴스톤, SK네트워크스에서 에이프릴스톤이라는 모델로 나오고 있는 A40ANC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제가 조금 관여를 했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 저한테 좀 자문을 좀 구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이 제품은 사실 타겟 자체가 10만 원 이하대에서 최상의 성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목표로 SK네트워크스가 사실은 저를 좀 찾아와서 생산할 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고요. 제품은 사실은 어차피 중국 생산입니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 생산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그냥 모델을 그냥 갖고 와서 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델에 지금 SK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중국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품을 완성해 나가서 SK네트워크스만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 의견이 좀 들어가서 소리적인 면에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서 그 소리를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돼서 저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만 원 이하대에서는. 그래요. 그런 제품, 에이프릴스톤의 A40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은 블루투스 5.0의 AAC 코덱과 SBC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이고요. 8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라이버보다 조금 드라이버가 크죠. 그리고 맞습니다. ANC 모델이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성능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소리 듣는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이하에서 별게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IPX는 5등급이니까 웬만큼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갖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고요. 무려 3개의 마이크가 하나의 이어버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6개의 마이크가 여러분들의 음성 또는 밖에 소리 듣는 거, 노이즈 캔슬링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씩 6개의 마이크가 있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터치 센서가 이 흔히 얘기하는 정전식 방식이 아니라 이 모션, 그러니까 G-force를 센싱하는 그 G-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G-센서로 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좀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착용 센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안 했을 때에는 소리가 이제 멈춰 있다가 착용을 했을 때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착용 센서도 갖고 있고요. USB-C 타입이고 거기에 무선 충전까지 됩니다. 무선 충전까지 되고 배터리는 무려 7시간 사용 가능하고 40시간까지 케이스를 사용해서 계속 연장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켰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는 7시간에 그다음에 케이스 포함하면 40시간 5번을 충전할 수 있거든요.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짜리에서 괜찮죠? 네. 그리고 가격은 지금 책정된 게 99,000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 바로 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이제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좋은 착용감입니다. 네, 이게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지만 이 제품이 실제 착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어보드 자체가 크기가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실제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힘 분산도 잘 되고요. 생각보다 크니까 힘 분산도 잘 되고,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서 착용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잘 분산이 되고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착용을 하고 오래 있을 때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좋은 착용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터치가 아닌 모션 센서, 그러니까 G 센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하는 G 센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면서 장점인데요. G 센서를 했을 경우에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러죠?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전압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갑을 벗던지 맨손이 닿아야지만 조종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G 센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물리적인 충격만 줘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하나를 넣도록 하고요. 그래도 지금 장갑을 끼는 요새 같은 겨울 시즌에서도 편안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오랜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장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그 부분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무려 7시간을 아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ANC 기능을 썼을 때는 5시간 반인가로 줄어들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7시간을 일반적인 음악에서 쓸 수 있고요. 무려 5번을 추가적으로 더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40시간이라는 사용 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요 금액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일 거예요. 특히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모델 10만 원 이하짜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배터리 시간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줄여서 얘기할게요. 노이즈 캔슬링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심지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또는 20만 원 이상대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제품들과 견주었을 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20만 원대, 10만 원대의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제품보다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아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듣고 요 노이즈 캔슬링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거나 뭐 제가 조언이 들어갔거나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SK 네트워크스랑 그 중국에 이걸 제조하는 회사랑 계속 얘기를 해서 노이즈 캔슬링 부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다고 해갖고서 만들어냈는데, 안쪽에 있는 측정 마이크로 실제로 안쪽으로 어떤 소리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정확한 역파장을 만들어서 캔슬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요. 특히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노이즈 캔슬링 중에서 저역대까지 잘 캔슬을 해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대역만 막 깊게 파갖고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어지럼증이라든지 그 귀가 눌리는 듯한, 이압이 느껴지는 듯한, 캐빈 프레셔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레벨을 딱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잘 낮춰놨어요. 그래서 착용을 하고 들으면 그냥 밖에 있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느낌이 들지 어느 특정 대역이 급격하게 없어졌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굉장히 잘 찾았다는 거죠. 요게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이어폰들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애들이 약간의 요새 이런 스타일로 나가거든요. 그거와 되게 흡사한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어서 이 가격대, 이게 99,000원에서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해? 싶을 정도예요. 분명히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발휘하는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만 원대 후반에 가격이 되어 있는 무슨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비교해봤는데 더 좋아요. 그래서 걔네들 긴장해야겠다 그 싶은 마음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99,000원 금액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갖고 있는데, 이게 특정 대역이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놓은, 전체적으로 소리를 잘 줄여놓은 그런 노이즈 캔슬링, 멀미가 안 나는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소리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소리.
네,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예, 제가 관여를 했고 뭐 제 의견만 다 들어간 건 아니죠. 다른 여러 엔지니어들과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 조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문제되는 대역들을 짚어서 그 대역은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해결은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손을 대고 싶었지만 이게 리소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칩셋의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해야 돼, 외부 소리 듣는 기능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EQ 작업도 해야 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리소스의 한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상당수를 반영했어요. 상당수를 반영을 한 조정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데 밸런스가 어떤지에 대해 성향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8mm 드라이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8mm 드라이버는 그래도 큰 드라이버다 보니 저역을 조금 잘 재생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른 애들이 뭐 5mm나 6mm짜리 쓸 때 쓰는 것보다 8mm면 생각보다 큰 드라이버거든요. 큰 드라이버로 소리를 내다 보니 저역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약간의 저음 쪽이 플랫한 상황에서 저음 쪽의 밸런스가 조금 더 잡혀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젊은 친구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사운드예요.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 가격대의 금액을 타겟으로 하는 건 사실 젊은 친구들이니까 10대, 20대들한테 정말로 잘 맞을 만한 사운드예요. 타겟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대 갖고선 이거를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삼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갖고선 즐길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살짝의 저음이 살짝 조금 더 많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V자형도 아니고요. 약간 슬로비져 있는 형태, 저음 쪽이 살짝 올라가 있고 이렇게 고음 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스타일. 젊은 친구들은 고음을 아직 잘 들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고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로 사운드를 잡아놨습니다. 네, 제 의견이 좀 반영이 됐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서 그 단점은 뒤쪽에다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리적인 성향에서 이 가격대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스테레오 이미지와 음상을 갖고 있습니다. 음상은 그렇게 많이 가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 캔슬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뭐 외부 소리 듣는 그런 기능까지 다 부여를 하다 보면 소리적으로는 약간의 손실은 아니죠. 약간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음질에만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음상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이 10만 원 이하대에 있는 애들이 보통 갖고 있는 음상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10만 원 초반대에 있는 쓸만한 그런 제품의 음상 정도는 잡히고요. 스테레오 이미지 같은 경우는 180도 완전 와이드하게 잡히진 않아요. 한 160도 정도? 160도 정도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는 그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스테레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악기들은 아주 해상도가 뛰어나게 잘 잡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는 상당히 훌륭한 정도로 음상도 잘 잡히고 스테레오 사이사이에 있는 악기들의 소리, 목소리의 소리도 잘 잡혀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선 일반적인 팝 음악을 듣기에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고 특히 유튜브 영상 볼 때 괜찮아요. 유튜브 영상 볼 때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물론 레이턴시가 조금 있지만 일반적인 레이턴시여서 장점에도 안 넣고 단점에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레이턴시 조금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블루투스가 갖고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레이턴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거 외에 다른 스테레오감이라든지 음상은 동급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상위급, 그러니까 10만 원 초반대나 10만 원 중반대에서 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음상과 스테레오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뽑은 장점인데 SK 네트워크스의 뭐 제가 드리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절 꼭 찾아와서 그렇다기보다는 SK 네트워크스에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런 거 하게 되면 가성비 좋고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갖고서 무조건 중국가 하고선 잘 만들어진 것 중에서 뭐 가격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에 마진 얹어서 이렇게 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SK네트워크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괜찮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잡은 다음에 SK네트워크에서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전문가들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한 것, 그런 그 자문을 구했다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이번 그 방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SK네트워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에이프릴스톤이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한 단계 위로 키우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모셔다 놓고 그들의 자문을 들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 부분은 제가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가성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 이런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노이즈 캔슬링 되고 마이크가 무려 6개나 달려있고 3개씩 IPX 5등급에 뭐 7시간에 40시간 쓸 수 있는 배터리 타임에 노이즈 캔슬링 되면서 외부 소리 듣는 기능 다 있고, 거기다가 무선 충전까지 되고 USB-C 타입으로 나와 있고, 이런 제품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10대, 20대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냥 일반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 출퇴근길에 그냥 뭐 비싼 거 해서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 뭐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 정도 금액에 사서 잘 보관하고 다니시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생각보다 괜찮은 이어폰, 그러면서 노이즈 캔슬링 되니까 출퇴근할 때 지하철 소리나 버스에서의 소리 같은 거 웬만큼 차단하면서 편안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가성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이 제품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던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약간 큰 크기인데요. 크기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중간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인 것은 맞는데, 아마도 이게 이렇게 약간의 큰 크기가 된 이유는 아마 그 배터리, 그렇죠? 40시간을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여성 화장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크기 정도가 돼요. 예, 그 크기 정도가 돼서 조금 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 첫 번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아까 얘기한 G 센서예요. 예, G 센서가 그러니까 모션, 어떻게 보면 충격을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감지해야 되다 보니까 가볍게 터치하는 터치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조금 세게 쳐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세게는 아닌데 살짝 조금 세게 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귀 쪽에서 약간 눌리면서 이 드라이버가 찌그덕거리는 그런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장갑을 끼고선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런 충격을 조금 줘서 너무 세게 빡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격을 줘야지만 동작한다는 그것은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좀 별로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드라이버가 살짝 가볍게 만들어진 애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찌그덕거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합은 없어요. 이합은 없는데 이게 이 터치를 하려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면서 이 커널 안에서, 그러니까 웨이도 안에서 압축이 되면서 그때 살짝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점이기 때문에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소리 듣는 기능에 대해서 단점을 한번 찝어볼게요.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이 이 가격대에서는 생각보다 준수해요. 이 정도면 외부에 듣는 소리가 그렇게 이질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예, 이질감이 있다 느껴지진 않은데, 제가 왜 단점에 이걸 넣냐면 소리가 조금 작아요. 예, 이게 뭐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조금 작아요. 예, 조금 작다 보니까 이게 세미 오픈형 헤드폰을 꼈을 때의 느낌? 외부 듣는 소리를 딱 하게 되면 세미 오픈형 헤드폰을 꼈을 때의 그 정도 투과돼서 들리는 느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리가 시원하게 잘 들린다기보다는 뭔가 살짝 막혔는데 그래도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네 정도. 그래서 저는 이 레벨을 조금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레벨이 조금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이 레벨이 조금 작다는 것은 단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소리적으로 관여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소스를 다 할애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들을 좀 하려고 하면 뭐 아까 얘기한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외부 소리 듣는 기능에서 조금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그거는 좀 안 했어요. 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형식이 된 거죠. 그 성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금액대의 제품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도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취향으로 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소리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드라이버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드라이버적인 한계와 소리적으로 살짝 아쉬웠던 부분. 첫 번째는 초고역의 소리가 살짝 모자란다는 겁니다. 13K 이상의 고역의 소리가 조금 모자라요. 예,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13K 이상, 물론 13K 이상이 아주 고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거 신경 쓰냐라고 하는데, 그 13K 이상의 소리가 약간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에어 사운드거든요. 약간 시원하게 느껴지는 에어 사운드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40대가 넘으신 분들이 듣게 되면 조금 소리가 야 조금 고음이 좀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 10대 20대들은 저는 잘 들리는데요, 고음 시원한데요 이렇게 하실 텐데, 한 4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고음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많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베이스가 조금 탄탄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그 밑에 있는 대역들을 조금 잘 살려봤는데, 마치 뭐 제나이저의 뭐 그런 다이나믹함과 뭐 비츠의 약간 다이나믹함 비슷하게 젊은 취향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한 1dB 정도나 2dB 정도 더 줄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어느 대역대가 그러냐면 한 40Hz부터 시작해서 250Hz까지 그러니까 40에서부터 250Hz까지의 그 저음과 중저역이 조금 한 1, 2dB만 낮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개성인 것 같아. 이게 또 개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고기가 조금 한 1, 2dB 높음으로써 약간 그 EDM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3K에서 한 6.5K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 부분의 그 기능을 위해서 그 부분이 조금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줄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살아있는 거는 그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많지도 않아요. 예,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잣대를 10만 원 미만째 애들한테 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제 채널 특성상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소리적으로 약간 아쉽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품질은 어떨까요?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장이 약간 높아서 좀 울리는데 그래도 조용한 곳입니다. 이 가정집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이제부터 이 에이프릴스톤의 A40 ANC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지금 에이프릴스톤의 A40 ANC 모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통화하고 있는 소리는 이 에이프릴스톤 A40 ANC의 마이크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지하철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사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지하철,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요. 현재 여러분들은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에이프릴스톤 A40 ANC 모델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에이프릴스톤 A40 ANC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에서의 통화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요. 통화 품질 잘 들으셨나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SK네트워크스랑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외에도 많은 분들, 많은 기술진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완성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뭐 조금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간의 그런 그 가는 길, 뭐 스텝,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도 자체를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99,000원, 10만 원 언더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서 이 정도의 가성비가 나올 수 있고 이 정도의 음질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중국과 협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약간 좀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한 건 아니고 저의 기술적인 자문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이 에이프릴스톤의 A40 ANC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